자, 철현이랑 저기 은찬이랑 그다음에 동욱이랑 선생님 수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학기 초에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자. 선생님이 시험 기간 앞두고 만약에 수업을 못하면 더 타격이 컸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자,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과서 그 선생님 지난번에 좀 프린트 있지? 교과서 프린트 아마 1단 전체를 아마 선생님이 다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 페이지 16페이지 시작이야. 교과서 페이지 16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목이 이제 조금 목소리가 돌아와서 지금 수업을 하거든.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그 선생님이 그 아직까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썩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중간에 버벅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길 좀 바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었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항식의 뭐지? 나눗셈에 대한 공부를 하겠죠. 16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셔야 될 거야. 자,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떤 다항식 A를 뭘로 나눈다는 거야? B로 나눌 거다라고 쓸 건데 그럼 이 A 나누기 B라는 걸 실제로 무슨 셈으로 써버리는 거야? 우리는 세로셈으로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존재할 테니까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구조를 A는 즉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이죠.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해를 할 거다. 기억나지?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카테고리 4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눠준다. 그럼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를 쓰는 거지? 세로셈을 쓰는 거죠. 세로셈. 이게 가장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목과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지. 하지만 단점은 너무나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정에 뭐가 있죠?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지. 자, 이 조립제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Q와 R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언제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자, A는 BQ 플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해석의 기준이 B가 해석의 기준이다라는 말을 썼었고 이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목과 나머지를 찾아내긴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나머지 조립제법에 한계가 존재한다. 언제 한계가 존재하지? 이거제풀 x 빼기 2랑 2x 빼기 4가 b가 되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구별이 없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중요한 거죠.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죠.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고. 자, 이 나머지 정리 언제 쓰지? b가 0으로 만들어버린 x값을 넣어서 나는 뭐만 찾고자 한다? 나머지만 찾고자 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찾고자 할 때 쓸 거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기호가 FA는 뭐 R이다. 이런 기호를 가장 많이 쓰지.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좀 알게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게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 인수 정리라는 거.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라는 건 뭐다? 몫을 0으로 만든 S값을 넣었더니 그때 하필이면 누구도 0이다? 나머지도 0이다. 그래서 인수정의라는 개념은 무슨 분해랑 관련이 있다? 인수분해랑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 어떤 다항식 A를 어떤 다항식 B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찾는 작업 거기와 관련된 내용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고 오늘 첫 번째 시작이 무슨 셈이다? 세로셈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죠. 세로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세로셈 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첫 번째 예제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다항식 앞쪽에서 덧셈과 뺄셈 할 때도 뭐야? 세로셈이 중요했던 것처럼 나눗셈에서도 세로셈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뭐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문제 5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문제 5번은 여러분이 풀어서 답 확인. 지금 일단 제가 답 써줄 텐데 일단 강의 정지하시고 여러분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강의 정지하고 다 풀어보세요. 자, 문제 5번에 문제 5번에 1번의 몫은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나머지는 5가 되겠고 두 번째 몫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되겠고 나머지는 음수 6x 빼기 1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밑에 예제 3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습니다. 자, A라는 식이 새로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선생님이 풀게요. 문제 5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위에 예제 써는 거 보면 돼. 자, 첫 번째 4x 세제곱. 자, 근데 2차항이 없지? 2차항이 없으면 비워줘야 되죠. 그리고 5x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을 뭘로 나눠준다? 2x 빼기 1로 나눠준다. 자, 그럼 여기 항이 두 개니까 나도 딱 두 칸만 보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서 빼주는 거지. 자, 그럼 2x가 4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x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곱하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자, 위아래식을 빼겠죠. 빼면은 2x 제곱 더하기 5x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2x 제곱과 2x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x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2x 제곱 빼기 x가 되고 다시 위아래식을 뺀다. 빼면은 무슨 x지? 4x가 아니라 6x가 돼요. 빼니까 6x 그리고 뒤에 그 그대로 1. 자, 그럼 2x가 6x가 되니까 더하기 3이 필요하고 6x 빼기 3 다시 빼니까 4.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얘가 몫이야. 아까 앞에서 얘기한 몫. 얘가 뭐가 되죠? 나머지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3차식을 뭘로 나눠줘? 2x 빼기 1로 나누어 줬더니, 자, 얘가 우리가 말하는 B죠. 그랬더니 그때 몫은 어떻게 되나?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몫인 Q가 되겠고 나머지는 4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나머지와 몫과 그러니까 B와 나머지 사이를 하는데 B가 1차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고 B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다? 1차식 이하다. 즉 우리가 숫자로 나눌 때도 나눠주는 수 B가 5면은 나머지는 얼마보다 작아? 4, 3, 2, 1,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B보다 작은 숫자 나오는 것처럼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세로셈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6번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선생님 답도 써줄 테니까 일단 지금 강의 정지하시고 답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걸 확인을 해보세요. 자, 문제 6번에 Q하고 R만 쓸게. 문제 6번에 1번 목 Q는 어떻게 되냐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이 될 거고 나머지 R은 21이 나옵니다. 2번의 정답 Q는 3x 빼기 3이 나오고요. 나머지 R은 12x 빼기 10이다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문제 6번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단어 마무리 내용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다음 수업 때까지 푸세요. 다음 수업은 아마 금요일날 시작될 거고 주말에 수업을 할 겁니다.
토요일날 일요일 중에 하루 수업을 하겠고 다시 월수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주말에 수업하고 시험 끝나기 전까지 아마 주말 수업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그 다음 내용을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문제 내용에 관한 그 우리 연습 문제만 풀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 22페이지. 자, 제목 옆에 있죠. 항등식. 자, 항등식 그 빈 공간에다가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고 의미도 같은 것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자, 한번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바로바로 정리할까요? 좌변과 우변의 의미를 같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에 얘가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내용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수학에서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 찾기. 근데 미정계수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인데 우리가 둘 다 배우긴 배우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쓸 거는 무슨 대입법이다? 이 수치대입법이고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제 A는 BQ 플러스 R에서 이제 누구야? 이 B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좌변과 우변에 다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 대입법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나머지 정리와 무슨 분해? 인수 정리 또는 인수 분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기 시작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무슨 대입법이다? 수치 대입법이다. 이게 첫 번째 항등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세 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항등식. 두 번째, 모든 실수 x 빼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항등식의 표현법 중에 책이 안 나와 있네 표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표현이 안 되지. 학생님 밖에 코로나 걸리고 머리가 바보 됐다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한다. x에 관한 항등식 또는 표현이 안 되지. 임의의 기억났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다 뭐다? 그 문자 x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계수비교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ax 더하기 b가 0이라는 게 x에 관한 항등식이면 당연히 누구도 0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지. 또는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다.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a와 c가 같고 b와 t가 같다. 이것은 다 뭐다? 계수비교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오른쪽 페이지, 페이지 23페이지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등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문제에서 x에 관한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그러면 주어진 등식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야?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x제곱항과 x항과 상수항은 0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지.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생겼냐? a의 괄호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괄호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c는 x제곱 빼기 얼마다? 1이다.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시작할게요. 자, 앞에 보자 정리해보자. ax제곱에 a가 여기 들어가겠네. 2x에 2ax에 2a는 여기 들어가겠고 상수항 1 곱하기 a는 a 여기 들어가겠네. 그래서 bx에 b는 여기 들어갈 거고 플러스 b는 여기 들어가네.
상수항 C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X제곱의 음수 1은 여기다 들어갈 거고 건너가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인식의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항상 0이 되어야지만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주어진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A는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 2 더하기 B가 0이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입니다. 음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둘 다 대입할게요. A 대신에 1, B 대신에 음수 2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다. 음수 1이 될 거니까 C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강의 또 스탑 누르시고 문제를 접근 한번 해주세요. 지금 문제 1번은 다 뭘로 푸는 게 좋을까? 우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 쓰는 게 좀 탁월하죠. 지금 언제 수치 대입법 쓴다고요? 이렇게 괄호로 많이 묶여진 게 나올 때 그게 수치 대입법이 좋죠. 그래서 1번은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보고 2번은 개수 대입법으로 수치 대입법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좀 빨리 연습될 것 같습니다.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또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께 답을 알려줄게요. 문제 1번입니다. A는 3, B는 2, C는 3. 2번에 A는 음수 3, B는 2, C는 1 이렇게 답이 나오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강의에서.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그 책에 있는 기호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은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자, 나머지 정리. 자, 어떤 다항식 PX를 X 빼기 A라는 자, 내가 B의 역할을 한 거지. 나누었더니 몫이 QX라는 건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R이라는 상수항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식의 이 A는 BQ 플러스 R의 이 등호는 선생님이 무슨 식의 등호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등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의 접근법 중에 개수 비교법도 있지만 뭐도 있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어떤 값을 하나 넣을 건데 누굴 넣을 거냐면 이 B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누구죠? A를 대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에 A를 대입하면 PA는 나머지 얼마다? R이다 라는 식 하나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만을 찾으려면 원래는 PX를 얘로 세로셈을 나누어서 작업을 다 거쳐서 나머지를 찾아내는데 그냥 나머지 자체만 궁금하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바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B가 0이 되는 X의 값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옆에 공간에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공간에 PA는 R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주어진 식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나머지 정리에 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는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PX를 뭘로?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뭐를 나타내? 나머지의 값을 나타내지. 누가? 여기 R 지워버릴게. 누가? PA라는 값의 뜻이. 두 번째는 얘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을 다항식으로 본 겁니다. 주어진 식은 PX는 그러니까 다항식 즉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구조를 봤을 때고 두 번째는 뭐냐? 다항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식은 이렇게 쓸게요. 항등식이라는 게 맞겠지.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으로 봐서 P라는 것은 뭐냐? 나머지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함수로 해석하면 뭐냐? y는 px라는 어디에서? 함수에서 x가 a일 때의 무슨 값? y의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때는 주어진 다항식 px를 뭘로 해석한 거야? 함수로 해석한 거야. y는 px. 요런 뜻이 있습니다. 요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PA가 0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지? PX equal 0이라는 무슨 식? 방정식에서의 해가 누구다? A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PX를 무슨 식으로 해석했을 때?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여기인데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념의 확장이 일어날 거고 특히 세 번째 내용 나중에 인수정리 고차 방정식 문제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PA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제부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여기지 여기 요거다. 자, 선생님은 또 칠판을 씌울 테니까 정지하시고 필기를 또 해주세요. 정지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그 아래쪽에 문제 1번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1번 크게 어렵진 않고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을 보면 어떤 다항식 px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근데 1번은 얘를 한번 써주면 p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자, 그때 몫이 있겠지. 그 q1x를 갖게 그럼 그때 뭘 구하래? 나머지를 찾아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나머지 어떻게 찾지? 누구를 0으로 만들어? b를 0으로 만드니까 x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p1이 내가 찾는 곧 나머지가 되고 이 나머지의 값은 왜 1 넣으니까 0 돼서 쫙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은 값이니까 8 빼기 2 더하기 5 6 더하기 5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11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한번 써볼게. px는 쓰는 게 중요해서 선생님 계속 연습하는 거야. 뭘로 나누었을 때?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그럼 몫은 아까 얘랑은 몫이 달라질 거니까 q2x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표현하면 이때 나머지 r 또 뭐랑 똑같아? 얘를 0으로 만드니까 음수이니까 x 대신에 얼마다? 음수 2를 넣은 값이다. 따라서 음수 2를 집어넣으면 음수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88에 64 음수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 더하기 5가 되겠죠. 여기서 음수 60이 나오고 음수 60 더하기 5니까 음수 5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항식 px를 뭘로 나눠주죠?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어졌더니 그때 몫을 q3x라고 하고 나머지를 r. 그럼 이때 내가 찾는 나머지 r은 얘가 0으로 만드니까 x 대신에 음수 2분의 1을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는 거다. 자, 음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8분의 1에 양수 8이니까 음수 1, 음수 2분의 1 집어넣으면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5가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정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예제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1번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예제 1번
당연한 표현이죠. 뭐지? 어떤 당시 px를 뭘로 나누었어?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나머지 r의 값은 얘가 0 되는 값이 누구야? 음수 a분의 b 아니야. 그러니까 p의 음수 a분의 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창의 개수가 1이 아니더라도 나머지의 변화는 상관이 없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 문제에서 x 빼기 1이 아니라 2x 빼기 1, 즉 이런 형태로 돼도 b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똑같지. 그럼 분명히 뭐는 달라져? 몫은 달라지겠지만 나머지는 절대 뭐 없다? 변화가 없다. 나머지 문제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당시 px를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랑 똑같은 px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다? 둘은 서로 뭐하다? 동일하다. 하지만 뭐는 달라진다? 몫은 달라진다. 이해됐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야? 조립제법의 한계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나머지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굳이 세로셈을 지금은 절대로 뭐 할 필요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강의 정지하시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말 들어라. 자,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1번은 음수 8분의 5, 2번의 값은 27분의 5. 분수꼴 같은 거 잘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 이제 뭐가 어려워지나 나머지 정리해서 B가 1차식일 때는 쉬운데 이제 B가 몇 차식이야? 2차식, 3차식 해서 점점 늘어가지. 그때 이 문제의 난이도가 파바바박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도 뭐 기본적인 구성은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제 2번 중요합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강의를 쉴게요. 자, 예제 2번. 예제 2번. 자,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어떤 당시 px를 나누기 누구를 해준 거야? x 더하기 1로 해줬더니 몫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음수이다 이렇게 됐지? 문제 여러분 바로 보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p 음수 1이 얼마다? 음수 2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에도 마찬가지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니까 p2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정보 두 가지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떤 당시 p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하나가 존재했고 그때 나머지가 음수이고 똑같은 px를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2x고 나머지가 1이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어떤 당시 px인데 똑같은 px를 누구로 나눴어? 여기서 등장했던 b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 x 더하기 1과 x-2라는 몇 차식이에요? b가 2차식이지.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 몫이 q3x라고 해서 존재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때 나머지인데 b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이야? 1차식 이하가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항 r이 아니라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몇 차식의 형태로 1차식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은 즉 rx의 a 값과 무슨 값? b의 값을 찾는 거다. 근데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 뭐라고? 이 b를 뭘로 만드는 값?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무슨 대입법이다? 수치 대입법이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첫 번째 x 대신에 음수 1을 넣으니까 p 음수 1은 쫙 사라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텐데 p 음수 1의 값이 음수 2다 해서 이런 식으로 식 하나가 등장하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이 b를 0으로 만드는 값이 2차식이니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하나 더 있다고. 얘가 0 되는 값. 즉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p2는 어떻게 돼? 2a 더하기 b는
P2의 값이 1이다. 그래서 이 식 두 개를 위하는 식을 뭐 하는 거? 연립. 자, 위하는 식을 뭐 하자? 빼자. 음수 A 빼기 2A니까 음수 3A는 음수 2 빼기 1은 음수 3이다. 따라서 A의 값은 1이고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음수 1 더하기 B는 음수 2니까 B의 값은 음수 1이다 등장하네. 따라서 A, B는 내가 만들어낸 문자고 내가 찾는 나머지 RX는 어떻게 된다? X-1이다 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찾는 나머지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 3번 답 가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